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시사평론가 김준일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총구 돌린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구를 돌렸다니 무슨 얘기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여권 그리고 언론 쪽으로 총구를 돌렸습니다. 어허. 그동안은 이제 공천 잡음 관련해서 당 내에서 뭐 누가 빵점을 맞았느니 뭐 이러면서 내부 다툼의 한복판에 서 있었잖아요. 네. 이제는 임종석 실장 잔류하면서 뭐 연쇄 탈당도 없고 어느 정도 단속이 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총구를 바깥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 오늘 탈당이 예고돼 있긴 해요. 네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골자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천 논란, 그리고 둘째는 김영주 부의장 탈당 문제가 있었어요. 네. 먼저 사천 논란은 어제 우리도 소개해드렸는데 김혜경 여사를 보좌하는 그 선거 때, 그 대선 때 배우자실 부실장이었던 권향업 씨, 이 사람을 순천 광양 곡성 구례에 전략 공천했던 문제, 이게 네. 좀 논란이 많이 그래서 됐잖아요.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죠. 네, 뭐 사천 아니냐 이런 논란이니까 가짜 뉴스다라고 반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이번 총선은 대통령부터 집권 여당 그리고 언론까지 협잡을 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라는 식으로 역공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짜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 애초에 그 어떤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진 문제지 내가 뭐 누군가를 찍었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시스템이라 하면 그러니까 대선 때 캠프가 꾸려졌고 그러니까 후보자의 배우자를 돕는 캠프가 꾸려졌고 거기에 그 당직자가 온 것뿐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부실장 4명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권향엽 씨가. 네, 그리고 그게 이번 공선에 전혀 영향을 끼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김영주 부의장,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 관련한 얘기인데 뭐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윤리 점수 빵점 됐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을 했고요. 이것도 이재명 대표 본인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로 한 거다. 오히려 나랑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측근이라는 이유로 불이익 받았다. 읍참마속 다 했다. 근데 이게 다 여당이랑 일부 언론이 억지로 어거지로 공격하는 거니까 속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내부 단속 그 취지의 뭐 메시지를 같이 던졌습니다. 예, 외부를 향해서는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그런가 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의 만남도 있었죠. 네, 어제 국회에서 예방을 했어요. 양당 대표가 취재진 앞에서 악수하는 투샷을 연출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대표랑 같이 잡히면 중도층이 대거 이탈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걱정했던 문제인데 네. 최근에 조국혁신당 지지율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요. 아주 최근 조사를 보니까 아예 거의 그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거의 근접한 정도 수치의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예 반윤 전선을 같이 이제 손잡고 구축하는 어떤 범야권 파일을 키우는 식으로 전략을 잡고 어제 손잡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 김준일 평론가. 예. 어제 그러니까 그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정치권에서는 아주 핫한 이슈였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조국 대표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뭐 그런 모양새였어요. 네네. 찾아가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덕담을 한 건데, 일단은 조국 대표는 민주당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서 승리하길 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검찰 독재 조기 종시, 김건희를 법정으로, 검사장은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처를 독립하다, 뭐 이런 공약들, 좀 담대한 공약들을 같이 내세워서 이제 단일 전선하자고 그랬고, 이재명 대표도 모든 정치 세력이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단합해 힘을 합쳐야 된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조국 혁신당의 최근 지지율의 상승세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민주당의 내용이 있죠, 당연히. 민주당에 좀 실망한 분들이 이탈을 하는 이제 경향성이 하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제 야권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야권 분열로 인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얻는 거. 요런 거를 지금 가장 우려를 하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는 새로운 미래가 좀 지지율이 좀 이렇게 정체인 상황도 그런 맥락하고 조금 이제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은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는 마땅치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권을 지지하겠는가? 난 그건 아니다. 요런 쪽 표를 조국 신당이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조국 대표가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전국 지역구에서 1대1 구도를 형성해 승리하게 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구 안 내겠다. 우리는 비례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당 본진 경쟁이 아니다. 여기 범민주 진보 진영의 본진이라고 해야지. 민주당 본진에 해가 되는 정당이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였는데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조국 신당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뒀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는 사실상의 이제 연합을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야권 분열로 굉장히 궁지에 사실 몰려 있다. 예.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국 신당하고 이제 손을 잡는 이런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2020년에도 이제 열린민주당이 약간 지금의 조국 신당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자매 정당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을 긋고요. 이 사람들 당선돼도 우리랑 합당도 안 하고 입당도 안 시켜줄 테니까 여기 표 주지 마라고 하고 일부 뭐 그쪽에 그 민주당 지지의 유튜버들도 나서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감정 상하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민주당의 비례정당,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뽑아야 된다는 강한 메시지였죠. 예,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 뽑아야 된다는데 진짜 이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면은 상당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심하고 조국 신당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소위 말하는 지금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에 상당히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이런 태도가 그러니까 지난번하고 다르게 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한 것은 네.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한겨레에서는 전략적 분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있으니까 외부의 전선을 강하게 긋는 거 하나. 네. 그리고 여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쪽은 이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은 이쪽에 국민의힘에서는 또 김혜경 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좀 해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심지어는 민주당이 이게 얼마나 이게 민감하게 봤냐면은 저한테까지 뭐 민주당 모 인사가 문자까지 보냈더라고요. 해명을 주주주주 달아가지고 권향엽 후보에 대한 해명. 권향엽 후보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호남에는 지금 여성 후보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30% 전략 공천 여성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결국은 지금 근데 문제 의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경선하기로 했거든요. 예. 전략 공천 철회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했다고 하죠.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쨌든 민주당이 매끄럽게 지금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호남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론조사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이 2월 27일에서 29일까지 전화 인터뷰 이제 조사 방식으로 한 건데 그때 민주당을 지지한다가 53%였는데 한 주 전 지난 그 전전주에 비해서 67%였으니까 한 주일 만에 14% 포인트가 빠졌어요. 당 지지율이요. 예, 그 호남이 지금 이 공천 파동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2월 25일에서 27일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조국 신당이 9%였는데 호남에서는 14%가 나왔거든요. 이거 이제 비례정당 어디에 투표할 거냐 그 조사죠. 맞습니다. 비례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남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그 중에서 상당수가 조국 신당 쪽으로, 조국 혁신당 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이거 어제 장면을 선거 연대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추미애 관심사인데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의 영입 인재 1호죠. 신장식 변호사 초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인터뷰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넘어갑니다. 박근혜 복심 유영하 공천. 예,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 변호사를 어제 단수 공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자리가 현역 홍석준 의원도 있었는데 컷오프했고요. 유영하 변호사를 찍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단수 공천이면 사실상 뭐 큰 이변 없으면 원내 입성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 이전에 대구 중남구 경선에서 도태우 변호사가 승리했기 때문에 박근혜 변호인단 출신 가운데에는 두 번째 공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은 컷오프된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상황 속에서는 이례적인데 네. 어떤 이유로 보십니까? 특히 사실 홍석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TK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예 전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대통령 처음 나왔을 때 후보 처음 나왔을 때 초반부터 도왔던 게 이만희, 정의용, 홍석준 이렇게 세 명이었거든요. 원년 멤버네요. 원조 친윤? 네, 원년 TK 멤버 뭐 3인방 이렇게 불리기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홍석준 의원 본인 같은 경우에도 공천 문제될 거 없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고 최소한 경선 정도는 보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컷오프가 나와서 되게 당황했고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거 시스템 공천 맞냐 이렇게 재고를 요청할 거라고 합니다. 이유는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어제 했던 말은 정무적 판단도 들어갔다. 정무적 판단 어떤 게 들어갔다는 얘기일까요? 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TK에서의 영향력이 감안됐다라는 게 정설이에요.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랑 손잡는 게 선거에 특히 TK 선거 판세에 도움될 거라고 당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뭐 현역 교체율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거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또 특검 재의결이 끝났기 때문에 현역 의원 이탈도 큰 문제 안 될 거다. 뭐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끊어낸 것 같습니다. 당내 분위기는요? 표면적으로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당 비판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움츠러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다만 취재를 좀 물밑에 해보니까 우려, 경계하는 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 관계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지율이 잠깐 잘 나온다고 이렇게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 이거는 본선에서 수도권 민심에 상당히 타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수도권 쪽 후보들이 특히 불만이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무슨 얘기냐면 국민의힘이 요새 큰 뭐 논란이나 문제 없이 조용한 게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너무 심해서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얻는 것뿐이지 실제로 선거 중후반 가면 국민의힘도 흔들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당내에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각 지역구를 비교해 보면 인물 경쟁력 측면에서 밀리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당선될 걸 이렇게 어디 당선될까 실제로 찍어보면 별로 없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확정적인 곳 뭐 이런 걸 찍어보면 네, 사람까지 비교를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실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오만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떤 부분 주목하셨어요? 앞에 이제 우리가 조국 혁신당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저는 오늘 요거를 좀 이렇게 요약하고 싶네요. 조국의 강 대 탄핵의 강. 이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좌했던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이거는 잘못됐다, 무효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여러 명이 지금 공천을 받았어요. 지금 유영하 변호사 말고도 지금 그 도태우 변호사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구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태블릿 PC를 JTBC 기자가 훔쳤다라고 하면서 뭐 기자를 고소한다든지 예를 들면은 탄핵 자체가 아예 뭐 이거는 무효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도 역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을 좀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어떤 절박감이 있는 거죠. 총결집, 진영 총결집.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논란을 피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공천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야권의 표현으로는 거의 뭐 구정물 아니면 뭐 적폐들이 지금 귀환하고 있다라는 건데 야권의 비판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충남 아산갑에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금 임명이 됐는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에서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검토했는데 공천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논란의 인물이고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의 여론조작에 경찰을 동원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지금 지난달 설 특별 사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공천은 미리 알고 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약속 사면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인데 본인은 강하게 아니라고 했지만은 사천 남해 하동 후보로 됐고요.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경찰 댓글 공작팀 운영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받았는데 지난해 광복철 특사로 사면돼서 충남 당진에 지금 공천받았고요. 김진모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했거든요. 이분도 2022년 말에 특사 받았는데 충북 충주 서원에 단수 공천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들이 지금 조용히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뭐 감동이 없는 공천이었는데 우리 지켜봐라, 우리 감동 있는 공천할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옛날 세력들이 지금 다 복귀하는 이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그리고 신범철 국방차관도 지금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은 최상병 지금 사건 관련해서 지금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좀 부적절하다 이런 좀 비판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민의힘 막판의 공천 잡음이
강남 병의 현역 의원 유경준 의원이 컷오프된 이제 사례가 있거든요. 네. 저희 아침에 저희 CBS 단독 보도로 하나 나온 게 이 유경준 의원이 당내 경쟁력 조사에서 49%로 다른 그 후보들보다 현저하게 높았는데 컷오프가 됐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막판에 잡음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이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승민계로 그동안 이제 분류가 됐었고 공천을 그렇죠. 받았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개파 논란도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선 때 조국의 강 건넜다, 탄핵의 강 건넜다 했는데 지금 다시 양당이 그 강을 되거슬러 오는 거 아니냐. 오늘 키포인트를 그거 잡아주셨는데 잠시 후에 조국혁신당 신장식 변호사와 인터뷰할 때 그 질문도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죠. 의대 교수 삭발까지. 갈등의 수위가 점점 더 강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각 대학에서 신청한 증원 규모 이제 어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발표가 됐어요. 네. 전국을 총 집계해 보니까 3,401명이 나왔습니다. 음흠. 작년에 수요 조사했던 게 2,847명이었고요. 언론에서 예측했던 게 2,000명 좀 넘는 수준이다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보다도 훨씬 상회하게 나왔어요. 예. 구체적으로는 서울소재대학 365명, 경기 인천에 565명, 그리고 비수도권에 2,471명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지방 의대에서 대폭 써냈네요. 70%가 비수도권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만 정부는 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더 늘리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게 원래 각 학교에서 교수 채용 혹은 뭐 교육의 질 이런 네. 문제 때문에 증원하기 어렵다라는 논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깨는 결과가 나온 거라서 당장은 정부 입장에 좀 설득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의사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공이 전임이 나아가서 교수까지 나서는 모습이고요. 이게 말씀드렸던 교수까지 것처럼 나서는 이유는 그러면 대학 본부에서는 이렇게 증원을 원하지만 의대에서는 또 의대 교수들은 그거 불가능한 얘기다.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의견이. 이를테면 정말 당장 지금도 막 수백 명씩 모아놓고 뭐 실습하려면 뭐 재료도 뭐 있어야 되고 뭘 구체적으로 조별로 나눠서 교수들도 투입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되게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더 증원하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거고요. 예. 어제 뭐 교수들 사직도 일각에서 있었고 삭발을 했습니다. 예. 강원대 의대 교수 10명 지금 사진에 나오고 있는데 학교 앞에서 삭발을 하는 모습까지 다 같이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예, 김준일 평론가. 예. 참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만 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일단은 장기전으로 돌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으나 양쪽 다 이제 물러설 의지가 없는 거고 어제 주목되는 게 네. 이제 여론전을 본격적으로 국내 여론전이 아니라 해외 여론전을 지금 펼치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도 되게 이거 관련해서 뭐 뉴욕타임스가 기사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 예. 어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또 통신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증원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 어제 의협 같은 경우에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또 열었어요. 같은 시간에 거의 예. 비슷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이게 무리하게 하고 있고 이게 이제 당위성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여러 국제 대학 그러니까 의사회 뭐 이런 데에서도 지금 의사 탄압한다고 성명 발표하고 있고 이제 여론 장기전에 좀 돌입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환자들의 피해는 지금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거가 지금 환자들도 인내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게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는 그게 그 누구한테 특히 정부의 화살이 이게 협상 능력이 없다라는 것으로 화살이 좀 돌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